네, 안녕하세요. 몰락방송 하이바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데, 이 처음 한마디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자꾸 대가리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대가리로 할 걸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이 엄청 짧아졌죠. 네, 가을인가 싶더니, 야, 뭐 벌써 겨울이네. 이렇게 뭐 겨울의 문턱인 것 같고, 모두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특히 힘겨운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심신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 여건 탓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열심히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훗날 역사가 바로 쓰여질 때에 우리의 오늘도 반드시 승리의 기록으로 함께 남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흥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한 분들의 활동을 양분 삼아서 우리가 또 하루를 거뜬히 이겨내고 있는 거니까 이 감사한 분들께 수시로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싸움 또 힘겨운 싸움을 할 때는 사실 체력이 곧 재정이거든요. 이제 특히 갈수록 이제 더 많이 추워질 텐데 조금 넉넉하게 잘 쉬시고 잘 드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몰락 방송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바야흐로 리더의 순환 시대입니다. 과반의 지지로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한 리더,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여전히 순환을 겪고 계시고 사기와 억지 그리고 조작으로 저들은 우리 대통령님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진실이 터져 나올까? 그래서 행여나 국민이 눈치라도 챌까 싶어서 이 사기 탄핵을 이 부당하다, 이것이 사기다, 억지다, 핍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무수히 많은 리더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박성현 이선본 대표께서도 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지금도 겪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좌익의 음해나 공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치 입장에 따른 그리고 밥그릇 관리 차원에서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견제에 참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변희재 고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뭐 김정민 박사의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었다라고 하던데, 근데 이걸 보고 지지 성향과 소속의 입장에 따라서 뭐가 그렇게 신이 나고 재밌는지 낄낄대면서 즐기는 이런 일부의 그 쓰레기 같은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도 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란 말이죠. 적의 진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돌려가려는 병사에게 야야 잠깐만 스톱 스톱 너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가 뭐 군인이 전투화에 광이 안 나네 흙이 묻었네 군기가 엉망이네 개판이네 얼차려 좀 받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딴지를 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도 지금 순환을 겪고 있으시죠. 납득되지 않는 사안, 설득력 없는 이유들 뿐인데, 네,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리더 순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변희재 고문을 포함해서 미디어워치 가족분들의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재판 과정들을 목도해왔고, 뭐, 대통령님, 최서원 씨, 우병우 수석, 김기춘 실장님, 이재용 부회장, 뭐, 신동빈 부회장 등등,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재판들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에 훗날 역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명문법이에요. 어떤 위반을 하면 안 되는지, 또 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각각의 처벌에는 어떤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지 사건화되어서
경찰 또는 검찰과 대면하는 순간부터 처벌이 완료되는 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문서화되어 있는 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기 탄핵으로 인해서 마냥 억울하고 원통하기만 할 진짜 피해자분들의 재판에서 동원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묵시적이라는 단어가 도배되어 있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법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예요. 이런 법원이 실체적 증거가 아닌 정황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뭐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주 막 대단히 꼴통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둔 탓에 옥바라지를 해보기도 했고 또 재판의 과정들을 지켜본 경험, 저는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감히 심도 있는 공판 분석이나 뭐 향후 예측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입장에서 공판에 대한 넋두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살인사건을 보다 보면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누가 봐도 범인임에도 시체가 나오지 않아서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그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이런 사건 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보면 정황상 범인이 분명한데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황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범행 동기나 아니면은 뭐 범행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증이 없잖아요. 받은 돈도 없잖아요. 드러난 게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님께 사기 탄핵과 관련된 재판에서 무엇 하나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같은 행위임에도 어떤 이는 포승줄에 묶이고 또 어떤 이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죠. 아주 당당하게. 설령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범죄로 볼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정하게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왜 손과 발을 묶고 도대체 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사기 탄핵과 관련된 모든 억울한 피해자들이 예외 없이 같은 처지에서 일방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재판에서 너무 많은 불의를 보았고 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변희재 고문의 재판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은 가급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괴롭거든요. 심란하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저 거듭되는 공판 과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실체적 진실들이 법정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 그래서 국민이 진짜 범죄자들에게 선명한 낙인을 찍어주는 것, 이런 겁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의 재판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엔 꽃진봄이라는 말이 서서히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이 진 뒤에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문재인을 겪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가 좋았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꽃진봄이라는 말 뒤에는 꼭 따라다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박근혜가 잘못한 게 뭐야? 이 말이 꼭 따라다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재판부가 억지를 써도 언론이 사실을 외면해도 때가 되면 당연히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그런 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실체적 진실이
법정 밖으로 새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보여주는 무능의 크기가 가히 역대급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의 실체가 빨개도 너무 새빨갛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쓰레기 더미에 가려서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는 우리 국민이 조금씩 서서히 진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대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틀림없는 이 재판의 성과죠, 이것은. 현재 변희재 고문의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이 있으실 테고, 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변희재 고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짐작해 보건데 아마도 변희재 고문은 좀 이런 것들을 초월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미에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기 탄핵과 관련된 여러 재판들과 현재 변희재 고문의 재판은 성격이 좀 다르죠.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명예훼손 재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성립될 때 사실을 적시했느냐, 아니면 허위 사실을 적시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블릿 PC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진실성,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즉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태블릿 PC의 비중을 감안하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언론이 감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감히 언론 따위가 끌어내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탐구가 성립되는 거죠. 무죄를 받아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의 해설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설,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 글을 읽는 거는 되게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그 잘못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한 두 번, 세 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고,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요약을 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해서 당사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성이 증명될 만큼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로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있잖아요. 무려 검찰이 포렌식한 보고서니까 누구든 간에 당연히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의 근거로는 태블릿 PC 백서로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변희재 고문과 미디어 워치에는 특수한 환경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의 보편적인 가치가 뭡니까?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보편적인 이유가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탐구하고 보도하는 것.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또는 우리가 변희재 고문의 편에 서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언론이든 찾아가서 그 언론인에게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00이면 100 모든 언론인들이 같은 의미의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설령 변희재 고문과 미디어워치에 법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을 탐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오류를 법이 관용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진실을 탐구하고 보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다를 게 뭡니까? 이런 게 바로 다름 아닌 재갈 물리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언론 탄압이죠. 사건 구성상 피해자 측과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겁니다. 당연히 호소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호소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변희재 고문과 미디어워치 입장에서 언론의 사명,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명예훼손이라는 재판은 난 놓고 그것이 기억이냐 니은이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판장의 재량이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앉은 위치에 따라서 이 낫의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 보이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이거는 순 거짓말이죠. 반대편에서 보면 니은인데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왜 변희재 고문을 저지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또 도대체 왜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변희재 고문이 모난 돌이기 때문이겠죠. 태블릿 이슈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구속시켜서 법정 안에서 그 이슈를 가둬놓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 보세요.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말 실체적 진실들이 법정 밖으로 새어 나오는데도 언론은 보도를 안 하잖아요. 뭐 이런 거는 박성현 이선본 대표님의 사례를 보는 게 훨씬 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성향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저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성현 대표님은 제게 스승입니다, 스승. 그렇다고 제가 뭐 직접 사사를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박성현 대표님의 말씀과 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또 올바른 이념과 사상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박성현 대표님의 절대 가치는 반석이에요, 반석. 단단한 돌, 평평하고 단단한 돌. 거창한 논평가는 많죠. 일침을 쏟아내는 사이다 평론가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고리들을 줄줄 꿰어서 멋들어진 그림을 완성시키는 전문가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하고 평평한 돌은 드물어요. 반석은 드뭅니다. 집이라는 것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야 태풍을 견디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저는 사상적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사상적 기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상적 기반이 확고하면 먹과 내실이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박성현 대표님이 작년 3월 11일 그러니까 사기 탄핵이 실행된 다음 날이죠. 현장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3월 15일에 구속되셨습니다. 당시 미디어워치에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박성현 대표님에 대한 음해가 상당했었어요. 이런 거죠, 뭐. 백모 당신은 그날 뭐 했냐? 눈에 안 보이던데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느냐? 현장에 나오기는 했느냐? 이런 비아냥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당시에 박성현 대표님은 현장에 계셨습니다. 자유본이랑 자유군을 이끌면서 현장 봉사를 하고 계셨죠. 발전기 매연 맡아가면서 커피 타고 라면 끓이고 물 데피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휘발유가 다음 날인 11일에 경찰의 억지 소재로 활용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되신 거예요. 당시 영상을 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라는 이 죄목은 명백한 억지입니다. 박성현 대표님을 왜 가둬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박성현 대표님을 가둔 거겠습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기 전이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전체가 사기 탄핵의 완성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협력할 때죠. 홍준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대선에서 질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기억나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대선 유세 상황이나 대선 당일에 홍준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박빙이다. 박빙이다. 이렇게 홍보했죠. 스스로를. 뿐만 아니라 홍준표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좌판 벌리기 좋아하는 모 유튜브 방송 거기서도 계속 박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기잖아요, 결국은. 홍준표가 나는 대선에서 질 거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들러리였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박성현 대표님께서 대선 과정에서 사상전을 지휘할 수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워낙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자한당이 오늘날까지 이토록 사악하거나 오만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바른 방향을 제시하셨을 테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기 탄핵을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가서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을 시킨 거죠. 지금 변희재 고문이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을 지지하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 오로지 변희재 고문을 폄하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 이들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폄하합니까?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이 나왔을 때는 그 책이 그리고 그 태블릿 PC라는 이 주제가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연세라는 걸 잘 알면서도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변희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다라는 이유로 폄하하고 조롱했잖아요. 평가절하 했잖아요. 이게 나라 팔아먹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스스로 대의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쪽팔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다가 이불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어디 쥐구멍이라도 파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슬쩍 이렇게 판결문에 끼워진 태블릿 PC 이거를 보고 환호까지 했습니다. 왜? 태블릿 PC가 최성원 씨가 사용한 게 맞다. 최성원 씨의 것이 맞다. 이런 판결이 자한당에게 면죄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한당 지지자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는 말들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태블릿 PC가 저들에게는 이만큼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태블릿 PC가 그만큼 유의미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무능과 이념적 실체, 여기에 더해서 자한당의 한심스러운 행보와 끝내 사기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오만함, 이런 것들이 잔뜩 겹쳐 있는 때에 이 태블릿 PC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저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둔 거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한당의 역할은 보수의 표를 분산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1대 99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법에 기대서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99명의 바보가 한 명의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억압과 탄압일 뿐입니다. 1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3이라는 99명의 한결같은 바보스러움에 1 더하기 1은 2라고 1 더하기 1은 2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천재가 핍박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막지한 싸움을 이겨내면 거인이 되어서 돌아오겠죠. 압도적 다수의 불의와 거짓을 이겨낸 거인 변희재 고문은 그렇게 돌아오실 겁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변희재 고문에게는 깊은 고뇌와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뭐 우리는 화끈하게 싸워주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정말 거칠고 날카롭게 저항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변희재 고문은 리더잖아요. 우리들의 리더임과 동시에 미디어워치 임직원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혼자만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상황이 또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리더로서 함께 기소되어 있는 분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고뇌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슈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응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집과 판단 이전에 이 핍박의 한 가운데에 있는 분들의 그 판단과 생각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고달프고 정말 복잡 다양한 고난의 길이죠. 반드시 거인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히 저 같은 민초 따위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구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외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려 깊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해, 두 해, 고작 이 정도의 미래를 보지 마시고 재판장님께서 정년을 채우시고 은퇴하시는 시점까지 지혜롭게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법관 외에 소명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법과 정의의 편인 우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시절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줄을 서야 한다면 뒤끝도 없고 부담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우리에게 줄을 서는 것이 재판장님 본인을 위한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되실 겁니다. 결코 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기와 조작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가 국민을 개돼지 삼아 농락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기 탄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소한 책임 하나까지도 잔인하고 날카롭게 따져 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속도를 보세요. 그 속도에 비례해서 진실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대가가 당장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수백 수천 배의 빛나는 미래로 보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냉정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배우신 대로 가지고 계신 소신대로 법과 정의, 진실만을 기준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